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은 이게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에지들을 웨이트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보면서 이제 어떤 에지 UV에 대해서 U가 속해 있는 집합과 V가 속해 있는 집합이 서로 다른지, 즉 그 이 에지 UV가 에지를 사이클을 만드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U가 속해 있는 집합과 V가 속해 있는 집합이 동일한지 혹은 다른지를 검사해서 동일하면 사이클을 만드니까 버리고 서로 다르다면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 에지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 U가 속해 있는 집합과 V가 속해 있는 집합을 하나로 합쳐주는 이제 이것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에 대한 비교적 논리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find set과 union 또 여기 make set 이런 함수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먼저 이 집합들을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이런 집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코드 안에서 어떤 자료 구조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필요한 건 그냥 하나의 집합이 아니라 집합들입니다. 집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합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서로 디스조인트합니다. 디스조인트하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동안에 다루는 모든 집합들을 보면 서로 디스조인트하죠. 그러니까 공통의 원소가 없죠. 그래서 이런 디스조인트한 세트를 표현하는 어떤 자료 구조인데 그 자료 구조가 지원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이 여기 보면 find set과 union입니다. 그러니까 disjoint한 set인데 find set 그냥 그냥 find라고 부르죠. 그래서 find u라는 것은 어떤 원소 u가 속해 있는 집합이 누구냐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union uv 어떤 두 개의 집합을 하나로 합집합하는 이 두 가지 연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디스조인트한 집합들을 표현하는 어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통 우리가 union find problem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union find problem은 이 자체로 사실은 나름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union find problem을 이제 별개의 챕터로 따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 이게 몇 장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냥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슬쩍 이렇게 묻어서 이 union find problem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이 union find problem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이제 최선의 솔루션에서는 이 디스조인트한 집합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집합들을 각각의 집합을 하나의 트리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애는 집합이 두 개다. B, C, E, H라는 집합과 D, F, G라는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이 각각의 집합을 하나의 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트리로 표현을 한다는 거냐? 즉 뭐 누가 루트가 되고 누가 자식이 되고 뭐 그런 규칙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합의 각 원소들이 트리의 노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루트가 되든 누가 뭐 부모가 되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것은 이진 트리도 아닙니다. 그 이진 트리가 아니라 그냥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노드가 자식이 몇 개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 C, E, F는 뭐 이런 트리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H가 루트하고 B, C, E가 다 H의 자식이고 이런 트리로 표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리여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이 트리의 노드로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트리에서 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트리를 만들면 보통 이렇게 루트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4장에서 뭐 이진 검색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나 이런 이제 트리들을 몇 가지 다루었는데 대부분의 트리에서는 이렇게 루트 모든 어떤 알고리즘이 루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트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각각의 노드가 내 자식 노드의 주소를 가지는 이런 링크드 스트럭처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disjoint set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트리에서는 거꾸로 루트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연산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거꾸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위로 이렇게 부모로 또 부모로 이렇게 그래서 루트까지 따라 올라가는 연산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리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상향식 트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트리의 각 노드가 자기 자식 노드의 주소나 자식 노드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노드는 그냥 내 부모가 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부모가 누구다라는 정보만 각 노드에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거꾸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disjoint set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트리를 각각의 집합을 트리로 하나의 트리로 표현한다 이러면 뭔가 좀 거부감이 생기죠.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합이 여러 개면 막 트리가 여러 개라는 거고 트리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단순한 자료 구조는 아니니까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향식 트리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가 자기 자식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트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리에서 각 노드는 자식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inked structure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각각의 노드가 자기 부모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에서 모든 노드는 부모 노드를 여러 개 가질 수 없죠. 유일한 부모 노드를 가지죠. 모든 노드는 부모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노드는 유일한 자기 부모 노드의 주소만 가지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한 자료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서로 소인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집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집합을 하나의 상향식 트리로 표현을 한다. 여기서 지금 그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이 C는 지금 루트 노드니까 부모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C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를 봐서 그 노드의 부모가 자기랑 다르면 그 노드는 루트가 아니라는 뜻이고 어떤 노드의 부모가 자기 자신하고 동일하면 그 노드 자신이 루트 노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지금 어떤 도중의 한 시점에 이런 상태라면 즉 그 현재까지 선택된 에지들이 이 파란 에지들이라면 그러면 네 개의 집합이 있는 거죠. A, B라는 집합과 CIFGH라는 집합과 D와 E는 아직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각각 자신을 유일한 원소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네 개의 집합이 존재하는데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각각의 집합을 하나의 트리로 표현해서 이렇게 네 개의 트리를 유지하고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A, B는 이때 누가 루트가 되고 누가 부모가 되고 누가 자식이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뭐 A가 B의 부모가 되든 혹은 B가 A의 부모가 되든 어쨌거나 하나의 트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A는 루트이므로 A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C, G가 F의 자식이 되고 H는 C의 자식이 되고 물론 얼마든지 다른 모양의 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I가 부모가 루트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유일한 노드니까 D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고 E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개의 트리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이 상량식 트리의 경우에는 이 모든 트리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 이 P의 의미는 이제 parent를 줄여서 제가 P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누구다라는 정보를 저장하는 하나의 배열로 이 네 개의 트리를 이 네 개의 트리 전부를 그냥 하나의 1차원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A의 부모는 A다 이런 뜻입니다. B의 부모는 A죠. B의 부모는 A다. C의 부모는 F입니다. C의 부모는 F다. D의 부모는 D, 자기 자신이다. D의 부모는 D다. E의 부모는 자기 자신 E죠. E의 부모는 E다. F의 부모는 자기 자신 F죠. F의 부모는 F다. G의 부모는 F죠. G의 부모는 F다. H의 부모는 C다. H의 부모는 C다. I의 부모는 F다. I의 부모는 F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의 1차원별로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각 노드의 이름을 뭐 A, B, C, D, E, F 이런 이제 알파벳으로 붙였지만 실제 코드 안에서는 이제 딱 숫자로 붙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는 실제로는 이제 코드 안에서는 이건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넘버링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 1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A는 1이고 B는 2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열 P의 인덱스 1은 1의 부모는 1이고 2의 부모는 B가 2니까 2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앞에 얘와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가 배열 인덱스가 A, B, C, D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잘 보면 그냥 이 하나의 배열이 이 네 개의 트리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각각에 대해서 내 부모가 누구다라는 정보만 저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모든 트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노드는 부모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자식이 누구다라는 정보를 표현해야 한다면 이런 배열로는 표현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식은 이제 여러 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자료 구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isjoint set을 이렇게 트리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연산은 이제 find 연산과 여기서는 우리가 find set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니온 두 가지 연산인데 find set이라는 것은 어떤 노드 V에 대해서 이 V가 속해 있는 집합을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집합에다가 따로 어떤 이름을 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집합의 루트 노드의 이름을 그냥 그 집합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두 노드가 동일한 집합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사실은 각 집합에다가 무슨 이름을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가 속해 있는 집합의 루트, 그 원소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 또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 노드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봐서 이 두 루트 노드가 동일하면 그것은 동일한 집합이라는 거고 서로 다르면 다른 집합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set x는 즉 x가 속해 있는 집합에 즉 x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의 이름을 리턴해 주는 것이 찾는 것이 find set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b다, x가 b다. 그럼 b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는 그냥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여기 루트까지 오게 되면 그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동일해지면 그게 루트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find set을 리커전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x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구하는데 x와 xp가 parent of x가 이 parent of x가 이제 x의 부모죠. 좀 전에 이 배열입니다. parent of C라는 것은 C의 부모가 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드와 그 노드의 부모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 자신이 그 트리의 루트라는 거죠. 따라서 그냥
return x 하면 됩니다. 어차피 x랑 parent of x가 같으니까 뭐 return parent of x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x가 p of x랑 동일하다면 그냥 x를 리턴하면 끝내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x가 루트가 아니라면 x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는 x의 부모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랑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x가 자기 부모와 다르다면 자기 부모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리커전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find set을 리커전으로 구현을 한 거고, 우리가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리커전으로 구현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구현한다면 그냥 while x가 parent of x랑 다른 동안에 x는 parent of x 이렇게 하고 return x 혹은 parent of x, 어차피 이 while물 빠져나오면 x와 parent of x가 같을 테니까 뭐 x를 리턴하건 parent of x를 리턴하건 같겠죠.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find set 연산입니다. 이 find set 연산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 트리 상의 어떤 한 노드에서 출발해서 루트까지 쭉 따라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하필이면 이 트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노드에 대해서 find set을 할 경우가 최악의 경우일 거고, 그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를 트리의 높이라고 한다면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h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h가 최악의 경우에는 order of n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하필이면 모든 노드들이 그냥 이렇게 일렬로, 우리가 어떤 모양의 트리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뭔가 트리를 잘못 만들면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이 노드의 개수가 n개이면 트리의 높이도 n이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 대해서 find set을 하게 되면 여기서 루트까지 찾아 올라가야 하니까 시간이 order of n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 최악의 경우에는 order of n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일단 find set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union인데, union은 두 노드 u와 v가 속해 있는 트리를 이제 하나의 트리로 합집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트리와 이 트리를 그러니까 하나로 합집합한다면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ion 뭐 BD를 한다면 사실은 B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먼저 찾고, 그래서 우리가 union UV를 한다면 U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먼저 찾아서 그 루트 노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find set V를 해서 이 V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찾아서 그 루트 노드를 Y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union이라는 것은 이 두 집합을 하나로 합쳐주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집합을 그냥 임의의 트리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의 트리이기만 하면 되니까 x가 루트인 트리와 y가 루트인 두 개의 트리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트리로 만들어주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다른 쪽 루트에 자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예를 들면 C의 부모를, 지금은 C의 부모가 자기 자신인데 C의 부모를 F로 만들어줘 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F의 부모를 C로 만들어줘 버리거나, 이 예에서는 이제 C의 부모를 우리가 F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이 두 개의 트리는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이제 루트 노드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find set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루트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트리의 높이에 당연히 비례할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order of n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find, 어차피 이건 그냥 find 연산이니까 루트 노드를 찾은 이후의 연산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루트 노드를 두 트리의 루트를 찾은 다음에는 그냥 둘 중에 한 명을 다른 쪽 루트에 자식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유니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order of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의 시간이 order of 1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루트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find와 union 두 가지 연산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make set은 그냥 order of n이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배열 p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죠.
모든 노드들이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다면 모든 노드들이 그러니까 노드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 뭐 10 이런 식으로 노드를 1번부터 10번까지 붙였다면 처음에는 각자 다 독립적인 트리에 속해 있으므로 전부 자기의 부모는 자기 자신이 즉 왜냐하면 다 자기가 루트니까 그래서 그냥 이 배열에 그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채워주면 되니까 그 초기화 작업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ind set을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악의 경우에는 order of n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이 for문을 모든 엣지에 대해서 도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엣지가 n-1개가 찾아지면 더 이상 돌지 않아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도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엣지에 대해서 다 봐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엣지들이 다 선택되는 건 아니니까 엣지들이 중간중간 버려지니까 결국은 모든 엣지를 다 봐야 n-1개 엣지를 고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엣지의 개수를 m개라고 하면 m번 도는데 그 안에서 이 포문을 한 번 돌 때마다 find set을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되니까 근데 find set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악의 경우에 n이니까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mn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실제로는 이제 약간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mn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find set과 union, 이 find set과 union 이 연산의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union find problem에서의 이제 주요 그 이야기거리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본 이 find set과 이 union 알고리즘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재주를 부리지 않은 그런 기본 형태라면 여기에 이제 약간의 재주를 조금의 재주만 부리면 이 시간 복잡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주 부리기가 뭐냐면 weighted union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find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트리의 높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한 트리의 높이를 낮게 그러니까 트리의 높이가 낮아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할 때 이제 weighted union이라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큰 그 향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weighted un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트리를 유니온할 때 이렇게 두 개의 트리를 유니온할 때 그 앞에 이제 기본 형태에서는 그냥 둘 중에 아무나 다른 애의 자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두 트리가 하나는 좀 작은 트리고 하나는 좀 큰 트리일 때 이제 이렇게 작은 트리가 큰 트리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큰 트리가 작은 트리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에서는 그냥 그걸 아무렇게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트리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작은 애를 큰 애의 자식으로 넣는 것과 큰 애를 작은 애의 자식으로 넣는 것 중에서 이 트리의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작은 애를 큰 애의 자식으로 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애를 큰 애의 자식으로 넣으면 트리 전체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작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얘가 원래는 이게 루트였는데 어떤 애의 자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뭐냐면 이 트리에 있는 노드들의 레벨이 다 일씩 증가하지만 어차피 이쪽에 더 큰 애가 이렇게 있다면 트리 전체의 하이트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큰 애가 작은 애의 자식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 큰 쪽에 있는 트리의
하이트가 다 일씩 증가할 거니까 트리의 높이가 증가하겠죠. 물론 이것은 사실은 이제 크다는 것에, 작다 혹은 크다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작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 하면 그냥 노드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반드시 성립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트리랑, 노드는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긴 트리랑, 노드 개수는 많지만 이렇게 짤막한 트리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드 개수 기준으로는 얘가 큰 트리지만 사실은 높이는 얘가 훨씬 높죠.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게 더 낫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이 큰 트리가 작은 트리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게 트리 높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트리의 노드 개수를 기준으로 노드 개수가 작은 쪽을 노드 개수가 더 많은 쪽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정확한 이렇게 했을 때 트리의 높이를 분석하고 이런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냥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현하려면 결국 각각의 트리마다 노드의 개수를 우리가 따로 카운트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유니온을 할 때 노드 개수를 새로 카운트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간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드의 개수를 따로 카운트. 그래서 이제 아까 배열 P와 별개로 또 사이즈라는 배열을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서 물론 맨 처음에 이 사이즈라는 배열은 다 1이겠죠. 모든 트리들이 노드를 하나만 가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아까랑 똑같이 유니온을 할 때 U가 속한 트리의 루트, V가 속한 트리의 루트를 먼저 구한 후 이제 그 각각을 XY라고 했을 때 X가 루트인 트리의 사이즈와 Y가 루트인 트리의 사이즈를 비교해서 만약에 더 크다면 그러면 X쪽이 더 크면 Y가 제가 이걸 거꾸로 써놨네요. 만약에 X쪽이 더 크다면 parent of Y가 X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parent of X가 Y가 되는 거고 제가 반대로 써놨죠. 그래서 더 작은 쪽이 더 큰 쪽에 자식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은 트리 Y라는 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이즈 Y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사이즈 Y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사이즈 Y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사이즈 X 값만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럼 사이즈 X는 지금 현재 노드의 개수에다가 Y를 루트로 하는 트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Y를 루트로 하는 트리의 사이즈만큼 더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트리의 사이즈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새로 계산하고 할 필요 없이 맨 처음에 다 1로 이렇게 스타트해서 이런 식으로 각 트리의 사이즈를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물론 Y를 루트로 하는 트리의 사이즈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weighted union입니다. 이것만으로 사실은 이것은 그냥 좀 과잉 친절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 weighted union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냥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니온을 할 때 뭔가 최악의 경우와 최악으로 잘못되는 경우와 우리가 weighted union을 했을 때 트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그냥 예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모든 이 예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실행한 그 예입니다. 그래서 A부터 I까지 9개의 노드가 있고 처음에는 각각이 이제 독립된 집합이므로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루트가 자기 자신인 이거 귀찮아서 제가 안 그렸습니다. 전부 다 루트가 자기 자신인 이런 독립된 트리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한 에지가 HG였습니다. 그러면 H와 G는 서로 다른 집합에 속해 있으므로 이제 H와 G를
이 예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G와 H를 합집합해 주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worst case나 weighted union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이즈가 둘 다 1이니까 G와 H는 이제 아무나 그러니까 똑같죠. 이렇게 해서 H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웨이트가 작은 에지를 고른 게 CI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C와 I를 유니온해서 이 경우도 이 두 트리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worst case나 weighted union이나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가 7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GF인데 여기 G와 F이죠. 여기서 G와 F입니다. 그래서 weighted union에서는 이제 이 트리는 사이즈가 2고 이 트리는 1이니까 F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worst case는 물론 반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G가 F의 자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트리의 높이가 3이 되지만 반대로 하면 트리의 높이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AB인데 AB는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니까 AB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우리가 CF입니다. 그래서 C가 속한 트리의 루트는 C고 F가 속한 트리의 루트는 F입니다. C와 F입니다. F가 속한 트리의 루트는 G니까 그래서 C와 G를 여기서 유니온할 때 weighted union은 이쪽이 더 크니까 C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F가 C의 자식으로 들어가면 트리의 높이가 이제 더 높아졌죠. 여기에서는 이제 슬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CD입니다. 그럼 C와 D인데 역시 우리가 여기서는 좀 악의적으로 일부러 C를 D의 자식으로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weighted union에서는 항상 트리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누가 누구의 자식이 될 건지를 정하니까 C가 속한 트리의 부모 루트가 G니까 D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가겠죠. D가 G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BC를 하면 여기에서 B와 C니까 다시 또 D가 A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는 B가 속한 트리의 루트가 A고 C가 속한 트리의 루트가 G니까 A가 G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A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갔고 여기에서는 거꾸로 뭐 하여간 이렇게 됐고 이제 트리의 높이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DE에서도 D와 E에서 E가 부모가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트리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여기 지금 노드 E를 빼먹었네요. 제가 노드 E가 있죠. 그래서 E가 G의 자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런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eighted union을 하는 것만으로 이 트리의 높이가 상당히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예를 통해서 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증명하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weighted union을 하게 되면 이 트리의 높이가 노드 개수가 n일 때 로그 n을 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노드가 맨 처음에는 다 이렇게 독립된 트리로 시작을 하니까 어떤 트리의 높이가 처음엔 다 1이죠. 그런데 어떤 트리의 높이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트리와 다른 트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의 높이가 1이 증가하려면 내가 이 합쳐지는 두 트리 중에 더 작은 쪽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트리를 합쳐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다른 노드들의 이 레벨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이렇게 유니온을 할 때 자신의 레벨이 증가하는 노드는 요 예에서는 2만 유일하죠. 처음에 얘는 이제 레벨 0인데 레벨 1이 되었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유니온을 할 때 내가 작은 쪽에 속해 있을 때만 나의 레벨이 1 증가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트리를 이렇게 합칠 때 예를 들어서 이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트리와 이 트리를 합친다면
A가 만약에 G의 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쪽 트리에 있는 노드들의 레벨 값은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자식으로 들어가는 쪽에 트리에 있던 노드들의 레벨은 다 1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는 이제 전부 모든 노드들이 다 독립, 그러니까 자기 혼자인 트리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머지를 해서 이제 뭔가 어떤 노드의 레벨이 예를 들어서 H가 됐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는 레벨이 1이던 애가 2가 됐다는 얘기는 1에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자기가 속해 있던 트리가 다른 트리랑 합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기랑 합쳐진 트리가 내가 속해 있던 트리보다 노드 개수가 더 많을 때만 내가 레벨이 증가하죠. 그 얘기는 내가 애초에 레벨이 1이었는데 2가 됐다면 그것은 노드의 개수가 적어도 2배 증가됐다는 거죠. 2에서 3으로 될 때도 노드 개수가 2배 증가하고 3에서 4로 될 때도 노드 개수가 2배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이 트리의 높이가 h가 됐다면 노드의 개수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배씩 증가하는 일을 적어도 h번 겪었다는 거니까 노드의 개수는 적어도 2의 h승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h라면 노드의 개수는 적어도 2의 h승계보다 많다는 거니까 노드의 개수가 n개일 때 어떤 노드가 가질 수 있는 레벨의 최대값은 로그 n이라는 거죠. 제가 상당히 인포멀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웨이티드 유니온을 하는 것만으로 이 트리의 높이를 우리가 로그 n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실제로 이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모든 에지에 대해서 이걸 하니까 이 포문이 m번 도는데 아까는 이게 mn이었던 이유가 find를 한번 하는데 order of n시 최악의 경우에 order of n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order of mn이 되는데 우리가 weighted union을 하게 되면 이제 트리의 높이가 항상 log n을 유지하니까 find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log n이 되겠죠. 그래서 log n 그러니까 이 n이 사실은 트리의 높이였죠. 트리의 높이가 최악의 경우 n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n이라고 했던 건데 웨이티드 유니온을 하게 되면 트리의 높이가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이제 m 곱하기 로그 n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유니온 파인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유니온 파인드에서는 이제 좀 더 아주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떤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웨이티드 유니온이라는 것도 알고리즘 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기껏해야 원래 그 유니온 코드에서 우리가 사이즈라는 배열을 하나 더 추가로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한 뭐 두세 줄 정도를 추가를 해주는 것만으로 이런 이제 성능의 향상을 이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패스 컴프레션이라는 보통 이제 패스 컴프레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아주 간단한 트릭을 하나 이용을 해서 이 유니온 파인드의 성능을 훨씬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 컴프레션은 이제 find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티드 유니온은 유니온에서 하는 일이고 패스 컴프레션은 find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find g를 하게 되면 g가 속해 있는 트리의 루트를 찾는 거니까 먼저 g에서 출발해서 g의 부모는 f고 f의 부모는 c고 c의 부모는 d고 d의 부모는 a고 이고 이렇게 해서 루트 노드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트리를 이렇게 한번 쭉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때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말고 기왕 이렇게 어차피 한번 우리가 이 트리를 루트까지 쭉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쭉 따라 올라가면서 도중에 내가 지나가는 모든 노드들을 다 떼어서 그냥 루트의 자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G를 그냥 루트의 자식으로 원래는 G가 F의 자식인데 루트의 자식으로 그 다음에 F도 그냥 이 루트의 자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패스 컴프레션이죠. 압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중에 내가 지나가는 모든 그러니까 이쪽에 달려있는 노드들은 내가 지나가는 노드가 아니니까 걔네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노드들은 내가 한 번씩 쭉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느니
그 내가 지나간 노드들을 다 떼서 그냥 이 밑에 이렇게 이의 자식으로 최종적인 루트의 자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find를 한번 하면서 find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트리의 높이를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트리의 높이가 어, 이제 이것이 트리의 높이를 낮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점의 G에서 F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G를 바로 E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E를 못 찾았으니까 이 트리의 루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G에서 G의 부모는 F다. 그리고 바로 G를 갖다 붙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F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서 전부 떼서 루트의 자식으로 붙인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제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구현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루트 노드를 찾아놓고 루트 노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는 루트 노드를 내가 찾아놨기 때문에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G를 이 밑에 붙이고 또 F 가서 또 붙이고 C 가서 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two path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이제 뭐 제일 사실은 논리적으로 쉽고 이제 시간 복잡도도 그냥 어차피 한 번 할 일을 그냥 두 번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심토틱한 측면에서는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구현인데 또 보통은 이제 그마저도 조금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while을 두 번 돌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find가 x와 자신의 부모가 다른 동안에 x는 x의 부모를 이렇게 while을 한번 돌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while을 돌아서 루트 노드를 찾은 다음에 요 사이에 다시 이제 while문을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x에서 출발해서 한 번 더 while문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구현을 한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구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트릭을 좀 부려서 요 두 줄 사이에 parents of x는 parents of x라는 한 문장을 추가하기만 해도 사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경로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코드를 조금만 따라가 보면 제일 처음에 얘가 x죠. 그럼 x와 x의 부모는 다르니까 parent of x를 parent of x라고 한다. 이 x의 부모의 부모를 x의 부모라고 한다. 그러니까 g의 부모를 c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를 끊고 g의 부모를 c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x는 parent of x고 그 다음에 얘가 x가 되는 거죠. parent of x가 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전히 이 c가 루트가 아니니까 c의 부모의 부모를 c의 부모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x가 되고 그러니까 요 링크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의 부모가 역시 부모랑 다르니까 얘의 부모를 얘의 부모의 부모 그런데 얘의 부모가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여러분이 따라가 보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높이가 확 줄어들진 않지만 이렇게 링크를 두 개를 타고 올라가던 걸 한 번에 가고 두 개 타고 올라가던 걸 한 번에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트리의 높이를 반으로 그러니까 이 트리 전체의 높이를 반으로 줄여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find한 노드의 그러니까 이 트리 왜냐하면 이쪽에 이렇게 트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쪽의 높이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는 요 경로의 길이를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증명들이 있는데 그 증명은 이제 좀 그것은 이제 시간 복잡도와 관련된 증명들이 있는데 그런 증명들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패스 컴프레션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 혹은 그냥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while문 두 개를 써서 구현을 하는 게 실제로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뭐 더 좋으니까 그렇게 구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weighted union하고 그 다음에 path compression이라는 두 가지 테크닉을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말이 기니까 줄여서 우리가 WPC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weighted union with path compression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한 번의 find 연산에서 필요한 시간 복잡도는 여전히 order of h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번의 유니온이나 한 번의 find 연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에서는 이 유니온과 find 연산을 연속해서 여러 번 하니까 보통 이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이 유니온과 find 연산을 연속해서 여러 번 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식의 시간 복잡도 분석을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번의 유니온 파인드 n번의 연속된 유니온과 파인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연속된 연산의 총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 플러스 m log 스타 n 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이 증명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교재나 혹은 참고 우리 그 서적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로그 스타 n이라는 함수를 처음 볼 텐데 이 로그 스타 n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내가 이 로그를 로그 이렇게 로그를 로그 n 그러니까 n에다가 이렇게 앞에 로그를 몇 번 취하면 몇 번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1이 되느냐 1이 되는 그 횟수가 로그 n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타 n이라는 것은 내가 이 n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몇 번 취하면 그 값이 1이 되는지 그 횟수가 이 로그 스타 n의 값입니다. 예를 들면 로그 스타 2는 얼마입니까? 2에는 내가 물론 이건 베이스 2인 로그입니다. 로그를 한 번만 취하면 로그 2가 1이니까 따라서 로그 스타 n은 1입니다. 로그 스타 n이 4면 4에다가 로그를 한 번 취하면 2고 로그 2는 이제 1이죠. 따라서 두 번 취하면 1이 되니까 로그 스타 4는 2입니다. 16은 로그 16은 4죠. 그 다음에 로그 4는 2고 로그 2는 1입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내가 3번 취하면 1이 됐죠. 그래서 로그 스타 16은 3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로그 스타 n이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로그를 한 번 취해서 그러니까 로그 뭔가 해서 이게 16이 되는 값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16승이죠. 그러니까 2의 16승은 65,536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타 65,536은 4라는 얘기입니다. 로그 스타 n이 5가 되려면 내가 로그 뭐를 취한 값이 65,536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2의 65,536이 된다는 거죠. 2의 65,536이라는 숫자는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개수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뭐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엄청난 수죠.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로그 스타 n이라는 함수는 실제로는 5보다 더 커질 일이 없는 함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n 플러스 m 로그 스타 n인데 사실은 이 로그 스타 n은 5보다 더 작은 값이다. 5보다 클 일이 없는. 이게 5보다 커지려면 n이 2의 65,000승보다 더 커져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실제로는 이것은
거의 선형 시간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선형 시간, 엄밀하게 말하면 이 로그 n은 어쨌거나 상수가 아니고 증가함수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선형함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거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의 선형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n번의 유니온과 find를 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그냥 order of n 플러스 m이다 라는 뜻이므로 한 번에 find나 union이 거의 constant time의 order of 1 시간에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렇게 weighted union과 path compression을 이용해서 union과 find operation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n 개의 집합을 초기화하는데 order of n 시간, 그 다음에 모든 에지들을 웨이트 순으로 소팅을 해야 되니까 소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에지의 개수를 m이라고 하면 m 로그 m입니다. 우리가 정렬에 대해서는 옛날에 많이 했죠. 데이터의 개수가 여기서는 데이터의 개수가 m개죠. 우리가 에지들을 정렬하는 거니까, 노드들이 아니라. 그래서 에지들이 m개니까 그것을 웨이트 순으로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m 로그 m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포문이 토탈 m번 도는데, 그 포문 안에서 두 번의 find set과 한 번의 union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이 다 order of 1에 가까운, 거의 order of 1에 가까운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시간 복잡도는 다 합쳐서 거의 order of m이 됩니다. 따라서 이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사실은 이 그 유니온 파인드 하는 이 포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에지들을 웨이트 순으로 정렬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전체 시간 복잡도를 도미네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복잡도가 order of e 로그 e, 즉 order of m 로그 m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order of n 로그 n이라고 보통 우리가 m 로그, 왜냐하면 m이라는 것은 order of n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지의 개수는 아무리 많아도 2분의 n의 n-1개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m을 n 제곱으로 우리가 바꿔 끼우면 로그에서, 그러니까 m 로그 n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로그에서 2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order of m 로그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m 로그 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